안녕하십니까,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. 저는 지금 고속도로를 올렸습니다. 오늘은 일요일 아침이에요. 일요일 아침이고 어딜 가느냐, 저는 지금 울산을 일하러 갑니다. 일하러 가는데 이제 제가 지금 이 차를 약 받아가지고 대략 380km 뭐 이렇게 타거든요. 그래서 그간에 좀 타온 느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. 약간 일단 이 차 뭐 제가 기존 전기차를 비교적 전동차를 이 차 저 차 많이 탔으니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 많다기보다는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, 일단은 가장 큰 기존의 전기차와 이 차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, 바로 충전 속도겠죠. 전기차는 충전 속도가 생명이거든요. 왜냐하면 뭐 옵션이 좋니, 디자인이 좋니, 성능이 좋니, 와 하다가 결국에 내가 왜 이러고 있지, 내가 왜 이러고 있지, 내가 이러려고 이 차를 샀나 라고 만드는 게 바로 충전할 때입니다. 굉장히 힘듭니다. 충전할 때는 기다리는 게. 근데 그 충전 속도를 비약적으로 빨리 단축시켰기 때문에 급속 충전 기준에서 혁신적인 것 같습니다. 일단 그것만으로도 일단 이 차의 구매 포인트는, 첫 번째 포인트는 충족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구매력이 첫 번째 1순위, 충족 속도가 빨라졌다, 오케이, 구매할 만하다, 첫 번째고, 두 번째는 바로 넓어진 실내 공간이죠. 제가 처음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차는 일단 엄청 넓어졌어요. 차가 길어지고 이런 것보다 넓어졌어요. 넓어졌다는 의미는 서로 막 부대끼지 않고 뭔가 노화도 여유롭고 이런 공간의 여유로움이 있다는 점입니다. 그런 점이 이제 기존의 전기차, 니로라든지 코나라든지 실질적인 대중 전기차들은 그런 차들이었으니까 그런 차들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커졌죠. 그래서 오케이, 그 점도 좋아졌어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주행 안정성입니다. 아무래도 폭이 넓어지고 또 휠베이스가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차가 차분해졌습니다. 그런 점은 이 차의 컨셉, 특히 아이오닉의 컨셉, 이제 뭐랄까 조금 편안하고 조금 온화한 그런 차의 컨셉이잖아요. 또 그 다음에 다기능, 좀 실용적인 부분, 가족과 함께 더불어, 그리고 그 멀티플레이어는 유틸리티 능력,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편안하고 차분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주행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제 승차감은 분명히 이전 차들보다는 조금 좋아진 거는 맞습니다. 하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. 이 정도로 뭐 많이 좋아졌다? 그렇기는 힘든 것 같아요. 그냥 휠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. 차 폭이 넓어지면 아니, 터널이 아닌데 왜 실내 공기를 차단한다고 하지? 아니, 미세먼지를 감지하나? 아무튼 잘 모르겠네. 폭이 넓어지면 좀 둔해집니다. 스티어링 감각도 둔해지고 또 승차감도 좀 더 좋아진다고 느껴지거든요. 제가 생각에는 하체 세팅은 이 승차감이 전기차는 진짜 좋아지기 힘든 게, 공차重量이 무겁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무거운 차는 승차감이 좋기가 정말 힘들어요. 왜냐하면 무거운 거를 버텨야 되는 단단한 하체가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. 무거운 무게를 버티기 위한 단단하고 튼튼한 하체가 필요한데, 이 단단하고 튼튼한 하체는 승차감이 좋을 수 없죠. 충격에 버티는 힘이 세기 때문에 그게 단단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. 그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가변 댐퍼를 쓰는 겁니다. 제일 최상위 제품군에는 에어 댐퍼가 있고, 그 다음은 뭐 유압식 가변, 전자식으로 이제 소동되는 가변 댐퍼가 있을 수 있겠죠.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왜냐하면
이제 그냥 일반 노멀 시옥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. 자동 차선 변경. 한다. 잘 하네요. 핸들을. 자동 차선 변경하는데 차선 변경할 때 핸들 잡으니까 취소가 됩니다. 이럴 거면 그냥 내가 하고 말지. 아무튼 이제 뭐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승차감하고 이제 공간인 것 같은데, 일단 승차감하고 공간은, 그래서 이게 승차감이 좋나? 네, 일단은 무게중심이 이게 시트 포지션이 높아요. 이 보세요. 차가 이렇게 요철 지나면 울렁울렁합니다. 이거는 뭐 서스펜션이 이 차의 하체 셋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.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고, 또 바닥 지면으로부터 이 엉덩이 높이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승용 세단에 비해서는 태생적인 SUV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불편한 승차감이 여기도 있어요. 반자율 주행 기능은 좀 좋아진 것 같아요. 좀 약간 휘청거리긴 하네요. 이게 뭐랄까, 차가 이게 승용차 대비 좀 휘청거리는 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차 배터리, 그러니까 완충을 했을 때 이제 에어컨 끄고 한 약 480km 정도가 뜨더라고요. 그리고 에어컨 키면 한 460km 정도가 뜹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17km를 주행했는데 445km 주행할 수 있다고 뜨니까, 뭐 지금 연비라고 되어 있는데 연비는 5.6km kWh per 정도 됩니다. 네, 전반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자동차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제가 뭐 이 차 저 차 많이 전기차 타봤지만, 첫 번째는 일단 옵션이 너무 좋아요. 옵션이, 이 차가 제 차가 풀옵션 모델이 아님에도 옵션이 뭐 있을 거 다 있습니다. 뭐 통풍 시트 있죠, 메모리 시트 있죠, 핸들 열선, 그 다음에 뭐 블루링크, 우적 오토 와이퍼, 오토 라이트, 전동 트렁크 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전시차를 뽑다 보니까 뒷자리 열선이 없는 게 정말 치명적이네요. 뒷자리 열선이 없는 거. 그 다음에 전 비전 루프, 위에 천정 하늘 볼 수 있는 루프를 옵션으로 제가 넣었었거든요. 그 다음에 전자식 사이드미러, 그것도 넣었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쉬워요. 전자식 사이드미러 있었으면 굉장히 편하고 좋았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전자식 사이드미러가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뭐 외에는 뭐 공간 넓고,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나 구성에 비해서 차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조향 감각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만 이제 보통 이제 전기차라 하면 보통 그 엄청난 가속력, 초반 토크감, 그 뭐 엔진 회전수와 관계없이 바로 전기를 넣으면 쭉 뻗어 나오는 토크감, 이런 것에 열광하시는 분이 많으시잖아요. 근데 뭐 나가는 건 잘 나갑니다, 확실히. 근데 이 차가 무거운 차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. 차가 가볍게 나간다고 해서 정말 스포티한 주행을 할 수 있는 차는 아닙니다. 방향 전환에 불리합니다, 이 차는. 그러니까 저는 스포티한 주행은 방향 전환에 있어서의 재미 혹은 조종성을 두루 갖춘 차라고 생각하는데, 이 차는 그런 데 부합되지는 않아요. 차를 빠르게 가속시킬 수는 있지만 무겁다 보니까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차는 아닙니다. 빠르고 의도한 대로 방향 전환을 쉽게 할 수 있는 차가 아니에요. 브레이크 밟으면 뭐 쭉쭉 하중이 앞으로 쏟아지고, 또 밀리고, 또 브레이크 열도 금방 받고, 그럴 수밖에 없죠. 무겁잖아요. 그리고 코너를 돌면 무게가 힘받는 타이어로 쭉쭉 넘어가요.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차를 무게 때문에 스포츠 주행의 컨셉에 맞춰가지고,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체 셋업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. 전기차는 대부분
효율적인 주행을 위해서 천천히 몰잖아요. 그러니까 이때 승차감이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서스펜션이 처음 들어가는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 놨어요. 확실히 부드러워요. 하지만 조금 그 하중이동을 세게 하면 훅훅 넘어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도 기본적인 중량을 버티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좀 단단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. 이게 막 단단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단단하진 않은데 차 퉁퉁퉁퉁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. 그래서 절대 승차감이 좋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하중이동으로 팍팍 하면 차가 불안정해집니다. 굉장히 좀 위험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차는 천천히 이렇게 오토크루즈 켜고 스마트 센스 이런 거 켜고 다니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편안하잖아요. 그러면서 뭐 오디오나 듣고, 제 차는 오디오 옵션이 빠졌지만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오디오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냥 평범한 수준입니다. 제가 며칠 전에 2009년식 i30를 차를 보면서 오디오를 들으니까 야, 이 차보다 오디오 성능이 훨씬 좋더라고요. 정말 옛날 차 오디오 좋은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제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요즘 차잖아요. 새로 나온 차. 그러다 보니까 정말 특히 현대차가 잘하는 거, 고객들이 선호하는 옵션이 뭔지, 또 필요한 컨셉, 고객들이 좋아하는 취향이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잘 반영시켜 놓아서 일단 사용하기가 너무 편리해요. 그러니까 운전하는 이 차를 가지고 운전의 감각을 얘기하는 건 좀 사실은 넌센스 같아요. 이 차는 사용한다고 생각됩니다. 그러니까 생활용품이죠. 가전제품처럼 사용하기. 그러니까 이 차는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이동수단이지만 좀 더 가전제품에 가까운 그런 공산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 그냥 그러기는 너무 좋게 잘 만들어 놨어요. 정말 진짜 좋아요. 진짜 가족 간에 딸내미, 제가 항상 딸내미가 차에 타면 아빠 내 핸드폰으로 블루투스 음악 들을래, 그러면 정말 불편했거든요. 설정 바꾸고. 근데 이거 단축키 딱 누르면 바로 딸내미 휴대폰 블루투스 전환도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내비게이션 정확하고 굳이 핸드폰 내비게이션 안 찾아도 되고요. 진짜 이런 부분 좋은 것 같고, 또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, 계기판을 이렇게 만들 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? 이 계기판을 보다 보면 진짜 예전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삼성 컴퓨터인가 삼보 컴퓨터에서 나온 알라딘, 그 컬러 CRT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? 그거 보고 알라딘이라는 게임이 있었거든요. 알라딘을 컬러 모니터로 할 때 그 느낌이 나요. 이게 너무 진짜 저 암행차에 걸렸네. 휴일도 고생 많으십니다. 휴일에 이렇게 고생 많으시구나. 아무튼 지금 연비는 6.0까지 6.0km 킬로와트-아워당 6.0km까지 나왔어요. 확실히 고속연비는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죠. 그리고 이렇게 크루즈 105km 크루즈를 걸고 가니까 거의 여기 계기판에서 지금 주행 가는 거리를 뽑아주는 게 거의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지금은 전기차가 연비가 제일 1년 중에서 가장 잘 나올 때거든요. 봄, 가을. 근데 이제 겨울에는 제 생각에는 한 30%는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. 생각보다 겨울에 주행거리 체감이 엄청나게 많이 되기 때문에. 아무튼 너무 편하고 좋네요. 이게 테슬라, 사실은 제가 이 차를 뽑아서 그냥 어차피 큰 돈 쓰는 거잖아요. 큰 돈 쓰는 건데 그냥 테슬라를 살 걸 그랬나? 근데 테슬라가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차를 산 것도 있거든요. 근데 모델 3 스탠다드 모델은 바로 나오더라고요. 아니면 모델 3 퍼포먼스도 거의 빨리 나오더라고요. 그런 걸 아니면 모델 Y 그냥 나중에 나오더라도 기다려 볼 걸 하는, 사실은 약간의 후회는 남습니다. 그리고 EV6, 근데 EV6는 저희 또 자영이 있어서 현대차 팔아줘야죠. EV6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만약에 그냥
이 차가 패밀리카잖아요. 저한테는 저는 이게 패밀리카기 때문에 사실 아이오닉 5가 컨셉이 더 저한테는 맞고 한데 그냥 단순히 저의 취향만 바라보고 샀다면 EV6 샀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EV6 GT 있지 않습니까? 7,000 얼마짜리 그거는 차가 스포티한 컨셉인데 사실 제가 타보니까 역시 느끼는 게 이게 무거운 이 전기차가 스포티할 수가 없습니다. 빠를 수는 있겠지만요. 그래서 그건 안 맞는 것 같고 EV6 GT 라인? 뭐 그 정도 근데 그러면 좀 비싸던데 그럼 그거 살 것 같으면 그냥 모델 3 롱레인지 사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. 아무튼 뭐 근데 사실 수입차는 오래 유지하기는 아무래도 국산차보다 스트레스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. 지금 보니까 모델 3 같은 경우도 어퍼암에서 한 4, 5만 탄 사람들 뭐 어퍼암에서 찌극찌극 소리 난다는데, 예를 들어서 어퍼암 교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한 정비인데 어퍼암 교환만 해도 그게 생각해 보니까 비용과 그 기회비용이라고 하죠. 그 비용과 시간적인 투자, 그 다음 스트레스가 이런 현대 기아차와 비교하기 힘들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 5 오판 가는 거 뭐 그건 뭐 얼마 걸리겠습니까? 금방 갑니다. 그거 1시간이면 갈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근데 테슬라는 오판 가려면 1시간 네, 아무튼 모르긴 몰라도 최소 현대기아차보다 3배는 더 기다리거나 부품값도 3배는 더 비쌀 것 같아요. 그런 거 보면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차를 타는 게 여러모로 합리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지금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센서 이렇게 켜고 다니니까 편하네요. 진짜 편해요. 뭐 이게 뭐 테슬라 이게 왜 이렇게 오두방정을 떨어. 이게 아직도 좀 세련되지 못한 것 같아요. 이게 쭉 똑바로 가는 건 잘하는데 이 곡선을 만나면 좀 약간 허둥대는 건 있습니다. 네. 지금 또 고속도로에 올라왔고, 아무튼 뭐랄까 그냥 제 기대치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사실은 이 아이오닉 5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기대치를 가진 게 아니거든요. 그냥 공간이 넓다, 그 다음에 예쁘다. 전 예뻐서 산 겁니다. 예쁘다. 그래서 구매를 한 거고, 자동 차선 변경 좋아. 근데 아니 차선 변경, 자동 차선 변경이 차선 넘어가자마자 핸들 바로 잡으라네. 알았어. 아무튼 아직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아직 성숙되는 그런 시기니까 그냥 약간 보조해주는 정도? 정말 약간 보조해주는 정도로 쓰는 정도? 지금 잠이 너무 오는데 죽겠어. 그럴 때 정말 좀 이렇게 보조해주는 정도? 그 정도로 쓰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. 아니면 잠깐 팔다리가 좀 피곤하니까 스트레칭 좀 할까? 혹은 뭐 조작 좀 할까? 이럴 때 좀 뭐야 핸드폰이 떨어졌네? 잠깐 이럴 때 쓰는 용도? 그 정도로 있는 건 괜찮은 것 같고, 정말 아직까지 주행 보조 기능으로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게 사실이 아닌가. 핸들을 왜 이렇게 자주 잡으라고 하지? 아무튼 그렇습니다. 종합적으로 보면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국산 전기차 중에 당연히 완성도가 가장 높은 거 사실이고요. 그리고 일단 가족들은 너무 좋아해요. 차 크고 편하고 조용하고 진동 없고 하다고 좋아합니다. 근데 만약에 다시 시간을 돌리잖아요. 그러면 테슬라 살 것 같습니다. 모델 Y 좀 비싸나? 아니면 모델 3 롱레인지 뭐 그 정도 고를 것 같아요. 다시 자동 차선 변경. 핸들을 왜 잡으라 그래? 싫어. 자동 차선 변경. 오케이. 네, 잘 되네요. 네, 뭐 그러면 일단
좀 타고 가서 뭐 전비는 얼마나 떨어지는지 좀 살펴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참 이 차가 차음 유리가 적용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확실히 풍절음이 억제되어 있습니다. 차 조용해요. 타이어 소리가 아무래도 타이어 사이즈가 크니까 올라오긴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잘 정제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차의 방음 수준은 아주 좋은 수준인 것 같아요. 테슬라 제가 타보지 않았지만 테슬라도 뭐 이보다 더 좋을 것 같지 않아요. 아주 좋은 수준입니다. 네, 그리고 이 차의 이제 회상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회상제동이 시내에서 뭐 브레이크 제동을 대신해서 조금 제동할 때 이제 전기를 다시 회수한다는 그 좀 보조 개념으로는 유용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적이진 않다고 생각해요. 이게 유의미하게 뭐 주행거리를 늘려준다거나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. 당연히 고속에서는 정말 회생 제동은 방해 요소예요. 타력 주행을 하는 게 확실히 유리하고 이건 뭐 여러 번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이 모드가 일단 수동 조작이 가능하고요. 패들로 하나, 둘, 3단계까지 있습니다. 수동 조작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달을 꾹 누르면 오토로 됩니다. 오토도 이렇게 단계 조절이 돼요. 그 정도를 강약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좀 약하게 혹은 강하게 이 방향으로 조절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왼쪽을 꾹 눌러서 오토를 해제를 한 다음에 한 번 더 왼쪽을 누르면 I 페달 모드, 그러니까 원 페달 드라이빙이 됩니다. 보통 이제 오토 모드로 놓으면 악셀을 띄면 감속이 잘 되는데 완전히 이제 정차할 때 이 클리핑이 생기거든요. 쭉 미끄러져요. 그래서 브레이크를 한 번 더 밟아야 되는데 그때 좀 이질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시내에서는 확실히 원 페달, I 페달 모드가 편해요. 악셀을 딱 밟으면 정확하게 부드럽게 정지까지 하거든요. 그래서 사실 시내에서는 편한데 저 같은 경우는 또 고속주행이 많으니까 그냥 오토 모드로 다니는 편입니다. 오토 모드 괜찮은 것 같아요. 아무튼 원페달 드라이빙이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조작이 이 오토 모드로 놓거나 아니면 그 수동으로 놔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는 따로 있다는 거, 그거는 인지하셨으면 좋겠고, 원페달 드라이빙 정말 잘 됩니다. 그 볼트가 원페달 드라이빙이 잘 되거든요. 똑같아요. 오히려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. 생각해 보시면 이 개발하시는 분들이, 엔지니어 분들이 그 원페달 드라이빙 벤치마킹 안 했겠습니까? 당연히 했겠죠.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를 좀 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게 잘 다듬어 놓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원페달 드라이빙 I 페달 모드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지금 보니까 110km 정도를 하면 확실히 떨어져요. 효율이 현저하게 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고요. 뭐 연비가 6까지도 잘 못 찍어요. 근데 5km만 떨어뜨려도 연비가 6.3 뭐 4 이렇게까지 올라오고, 여기서 또 5km를 더 떨어뜨려서 100km로 맞추잖아요. 그러면 또 좋아져요.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거는 한 90km인데 뭐 근데 그건 너무 느리고, 한 105km 정도로 장거리를 갈 때는 105km 정도로 크루징을 해서 가는 게 사실 제일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. 너무 속도를 올리면 효율이 떨어지고, 또 낮추면 좀 여러 가지로 좀 민폐 또 좀 있고. 근데 이제 뭐 이 차는 충전 속도가 빠르니까 모르겠다, 내가 가다가 충전 여러 번 하지 뭐 생각하면 뭐 밟고 다니면 되죠. 저는 만약에 어디 가족들과, 특히 가족들하고 같이 다닐 때는 대기 시간이 좀 이렇게 충전한답시고 뭐 이렇게 자꾸 하면 안 좋아할 거 아닙니까? 애들도 지겨워하고 와이프도 눈치도 보이고. 그래서 저라면 105km로 크루즈를 켜놓고 다닐 것 같습니다. 네, 확실히 좀 타보니까 확실히 좀 진보되어 있는 차는 맞습니다. 그리고 이 차를 개발할 때 이 개발자들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그런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배치라든지 조작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 너무 좋고, 또 주행 역시도 근데 쾌적한 공기를 위해서 자꾸 실내 차단을 한다. 이 터널에서만 되는 게 아니었나 보네요. 뭘 감지하나 보네. 잘 되고. 근데 이제 생각했던 것만큼 HDA2 이런 것들이 막 생각했던 것만큼 막 정말 뛰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뭐
말씀드린 대로 평범한 수준이고, 또 이렇게 하중이동이 없이 그냥 쭉 흘러가는 이런 주행에서는 하체도 승차감 좋아요. 다만 이렇게 요철을 지날 때는 확실히 SUV구나, 아니 전기차구나 이런 게 아니고 SUV구나 이런 느낌 좀 듭니다. 이렇게 중심으로부터 무게 중심으로부터 쭉 올라올수록 이 요동이 커지잖아요.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이게 이제 무슨 유니버셜 무슨 시트 뭐라고 하지? 아무튼 이 시트를 없애고 삭제를 하고 시트를 더 낮춰줬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승차감도 좀 더 좋게 느껴질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런 점은 조금 아쉽긴 한데, 그리고 소재는 뭐 다른 걸 좋게 만들려고 하면 이 소재에서 조금 원가 절감을 안 하기 힘들었겠죠. 또 제 차 같은 경우는 낮은 등급 차량이니까. 근데 이 플라스틱 이 면은 진짜 너무했다. 이 면은 진짜 제가 봤을 때 이 깡통 이 플라스틱 요 도어 패널은 진짜 다른 것보다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워. 이게 뭔가 좀 면 처리를 여기처럼 해줬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것 같은데, 이 점이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, 이 차에서. 그 외에 뭐 주행 관련해서는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, 잘 타는 일만 남았죠. 지금 보면 전비가 6.6까지 올라갔거든요. 지금 제가 103km로 좀 낮췄어요. 그러니까 전비가 더 잘 나오네요. 그러니까 실제로 주행 가는 거리하고 실제 주행하는 이 부분은 적어도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66km를 타고 왔는데 남은 주행 가는 거리가 410km니까 정확하게 나온 거죠. 이런 부분 괜찮다고 보이고, 겨울에는 여기에서 진짜 체감 460이면 30% 까서 진짜 한 300km 탄다 이렇게 생각하고 타면 맞을 거예요. 고속도로는 진짜 제가 여러 번 경험해봤지만 겨울에 전기차 고속도로 주행, 특히 밤 새벽에 달리면 배터리는 정말 아이스크림 먹듯이 녹아내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, 근데 뭐 충전 한 번씩 하고 가면 되니까 크게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시야가 너무 좋아요. 주행성을 따지시면, 조금이라도 주행성이 더 중요하시면 EV6, 그 다음에 주행 질감과, 난 좀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 있다 그러면 모델 Y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나 골치 아픈 거 싫다 그럼 뭐 무난한 아이오닉 5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면 뭐 이 정도로 최종적으로 도착해서 연비 얼마나 찍는지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차우즈에 도착했습니다. 지금 확실히 이제 시내 구간에 들어오니까 연비가 확 올라갔습니다. 회생제동이 쓰이고 하니까 확 올라갔고, 지금 자녀 주행 가는 거리는 397km, 지금 주행해 왔던 거리는 384km입니다. 그러니까 실제 주행 가는 거리보다 시내 구간을 통과하면서 더 늘었어요. 그래서 현재 84km를 타고 자녀 주행 가는 거리는 397km, 그 다음 배터리는 85%가 남았습니다. 뭐 이 정도면 장거리 주행하는데 그렇게만 많이 불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게다가 충전 속도가 빠르니까요. 아무튼 조금 더 다음에 또 장거리, 이번에 뭐 여름이 되면 좀 장거리 한번 탈 일이 있을 것 같은데, 그때 한번 더 타보고 또 정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부족한 영상이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, 저는 또 여기 이제 일하러 왔으니까 일해야죠. 감사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84.9km를 탔고 395km 남았고 85km가 남았습니다. 생각보다는 괜찮네요. 생각보다 고속에서 이렇게 연비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네요. 조금 더 장거리를 갈 때가 기대가 됩니다. 그리고 고속 충전도 한번 해보긴 해야 되는데, 지금은 계속 아파트 완속 충전을 하고 있으니까. 네, 일하러 가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